안녕하세요. LLM과 보안에 대해 이미 좀 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오와스프 LLM 탑 10 목록에도 오른 모델 도난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모델 도난이라는 게 왜 중요한 위협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델 도난의 핵심 개념, 그리고 이게 실제 위협이나 방어 전략까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우선 모델 도난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요, LLM 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자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핵심인 가중치, 아키텍처, 학습 데이터 같은 그런 지적 재산을 그냥 훔치는 행위인 거죠. 수백만 달러짜리 연구 결과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위협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2025년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벌써 전 세계 기업의 23%가 모델 도난 시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23%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게 현실적인 위협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클라우드 API를 통한 유출이 좀 두드러지고요. 삼성 SDS 분석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이 45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45억 달러요? 네,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인 겁니다. 45억 달러라니. 정말 충격적인 규모네요. 이게 기업 경쟁력 자체를 그냥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좀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런 모델들을 훔쳐가는 걸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API 추출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상적인 API 사용자인 척하면서 이제 수많은 질문을 던져서 얻은 그 답변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로 모델의 기능을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아, 질문 답변만으로도 복제가 되는군요. 네, 어느 정도 가능하죠. 둘째는 사이드 채널 공격인데 이건 좀 더 물리적인 접근이에요. 모델이 연산할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전력 소비량이나 발열 패턴 변화 같은 걸 분석해서 내부 구조를 추측하는 거죠. 전력이나 발열 패턴으로요? 와. 네. 그리고 셋째는 역분성인데요. 모델이 내놓는 결과물의 통계적 패턴을 분석해서 모델 자체를 이제 역으로 설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영화 같은 기법들이네요. 자료에 나온 좀 더 구체적인 공격 기술들도 흥미롭던데요. 디스틸레이션 어택, 이건 뭔가요? 아, 네. 지식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원본 모델의 지식을 빼내서 더 작은 모델에게 증류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대 모델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학습 데이터로 섞는 거죠. 그래서 훨씬 가볍지만 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30억 파라미터 규모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도 있고요. 작은 모델로 따라 만드는군요. 그렇죠. 웨이트 스틸링은 더 직접적이에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데서 GPU 메모리에 접근해서 모델의 핵심, 바로 그 가중치 값 자체를 훔쳐내는 방식입니다. 가중치 자체를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2024년에 AWS 세이지메이커에서 관련 유출 사고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 실제 사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API 어뷰스는 유료 API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무료 계정으로 요청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모델 기능을 복제하는 방식인데 GPT-4 API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GPT-4 같은 모델 개발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을 노리는군요. 기술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비용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네, 여러 측면에서 이게 치명적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경쟁력 상실이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그 연구개발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몇 년간 개발한 게. 네, 둘째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훔친 모델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건 당연히 라이센스 위반이고요. 특히 EU AI법 같은 규제를 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매출의 7%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당하죠. 마지막으로 도난된 모델이 가짜뉴스 유포나 사이버 범죄 같은 그런 악성 활용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또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AI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경쟁력, 법적 문제, 악용 가능성까지 정말 다각적인 위협이네요. 그럼 이런 위협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어떤 방어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여러 기술적인 보호 조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아스프 같은 곳에서도 권고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모델 워터마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표식을 심어서 출처를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의 히든마크 같은 게 예시죠. 아, 워터마크처럼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API 제한, 레이트 리미팅이라고도 하죠. 이건 사용자별 요청 횟수나 데이터 양을 제한해서 대량 추출을 막는 아주 기본적인 방어선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암호화 추론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동형 암호 같은 기술로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모델 연산이 가능하게 해서 민감한 정보 노출 없이 모델을 활용하게 돕는 거죠. IBM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또한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API 사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추출 시도를 탐지합니다. AWS World Duty for ML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탐지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런 기술적 방어 외에도 법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소 권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가야 하는 거네요.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규제 면에서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ISO EC 5338 표준 같은 데서 모델 암호화가 좀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화될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단에서는 엔비디아 H100 GPU의 TEE, 그러니까 실내 실행 환경 같은 거죠. 그런 칩 레벨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 더 널리 쓰일 걸로 보고요. 또 원본 데이터 유출 위험 없이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모스틀리 AI 같은 도구를 활용한 고품질 합성 데이터 사용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합성 데이터 활용도 늘어나는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정리하면 이 LLM 모델 도난이라는 게 AI의 가치가 커지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되었고 여기에 맞서서 기술, 법, 정책 등 정말 다층적인 방어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델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좀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신뢰성이나 출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또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는 이 문제가 모델 보호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